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감까지 또 1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이 월마트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우리 시장 이에 따라서 또 힘이 다소 빠진 가운데 오늘은 또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FOMC 의사록 공개가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부터 우리나라 증시까지, 국내 증시까지 시황 전달해 주시죠. 미국 시장은 오늘 새벽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이끌어줬죠. 사실 미국 시장은 반등 시작한 시점이 6월 17일부터 움직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7월 7일부터 움직였고 미국은 6월 17일부터 움직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아주 큰 이슈를 편승해서 올라갈 때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 중 일시적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보통 반등이 될 때는 시장의 재료를 항상 볼 때 악재보다는 호재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끝났을 때도 악재가 있죠. 악재가 있었고 호재도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호재만 바라보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원래 목표치는 2%인데 지금 시장은 8.5%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소매 판매 업체들, 월마트라든가 홈디포 같은 타깃,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중요하게 봤죠. 근데 월마트가 예상 밖으로 실적을 좀 좋게 해냈고, 홈디포도 실적을 좋게 해주면서 이 기업들이 뭐 4%에서 5%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그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재의 어떤 뭐 주택 지수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등 시에 일정 목표치까지 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이제 실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어제는 실적이었지만 사실 그전에는 뭐였냐면 인플레 감축법이었어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장에 숨어 있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3조 5천억 달러를 재정 정책을 하겠다 했었던 그 부분을 9분의 1 토막 내가지고 난 게 479조 정도가 시장에 투입이 된 거거든요. 이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유동성이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게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받쳐준 것은 그 재료 속에서 일부 재료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감축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슈가 벌써 시장에 다 오픈된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상하원에 대한 뭐 통과, 이거는 거의 상원은 통과가 됐고 하원도 이제 곧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다른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이전에는 실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감축법이 숨어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감축법이 이제 드러난 상태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별로 못 가는 거예요. 혼조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숨어있는 재료가 더 이렇게 시장에서 수면 밖으로 다 나가고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적은 앞으로 시장의 반영이 굉장히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앞으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 실적 시즌 45일 정도 실적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보면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이 끄트머리까지 실적이 이제 계속 시장에 반영 얼마나 할지를 봐야 되는데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숨겨졌다 오픈됐기 때문에 실적은 시장의 반영이 매우 제한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재료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금리 인상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또 예측하는 걸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사록이죠. 지난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죠.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 빅 스텝을 할 거냐, 베이비 스텝을 할 거냐. 연준은 계속해서 이
이 스텝을 낮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는 연준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가가 지금 90불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유가가 90불대 떨어진 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60불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고점에서 놀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거지, 이게 추세로 밑으로 꺼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번 달에 유가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올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인플레 목표치가 2%라는 거예요. 2%를 갈라 그러면 유가가 60불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금리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연준은 금리를 더 안 올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뭔가 틴트를 얻고 싶은 거죠. 그게 의사록이에요. 그래서 의사록에서 이번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스텝이냐 이 얘기를 할 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으려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되는데 연준은 빅스텝 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현재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만족하느냐 그러면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면 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 뉴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번 시장이 올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인플레 감축법 숨겨진 대로 두 가지였거든요. 거기에 실적이 플러스가 되면서 올라왔었는데 인플레 감축법은 일단 드러났죠. 그 다음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거 없다라는 거죠. 그 루비엘 루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착각을 하고 있다. 왜? 인플레이션 못 잡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냐.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다. 결국 경기가 경착륙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내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시장의 모습인 거죠. 결국 시장에 나온 재료들은 다 나온 거다 이제.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건 이제 벌써 한 번 끝났고요. 인플레 감축법에서 유동성에 대한 투입에 대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15일에 남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다시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의 키포인트로 또 와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밤 발표되는 의사록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사록에 따라서 빅스텝이냐 아니냐. 벌써 시장은 빅스텝 정도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릴리 데이라는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높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반등의 이슈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판단한다면 그동안 반등 시마다 리스크 관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트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음봉이 나올 줄 알았어요. 물론 아직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음봉, 양봉, 음봉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내려오질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재료 없이 올리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요걸 가지고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받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지게 되면 레임덕 형식으로 해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4년 단위로 2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지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는 연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을 받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이슈와 전혀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장은 유동성 투입을 해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2008년도부터 주가가 쭉 올라온 기본적 베이스는 유동성 투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유동성 회수잖아요. 그러니까 투입한 거에 대한 회수라면 그만큼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고, 또 이상한 재료를 갖다 붙여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정치적 이슈가 좀 껴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61선 싸움을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했죠? 세 번 했죠?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추세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손실도 나고 이익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량 손실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이 약 4천만 주를 팔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800만 주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천만 주 팔고 1,800만 주가 제자리 갔다 그러면 2,200만 주만큼을 주당 5,000원 이상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외국인이 다시 800만 주를 버려요. 근데 여기서 약 100만 주 사가지고 제자리를 또 갖다 놨어요. 그럼 이건 수급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과 뭐 건물 외국인이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맞지 않다. 뭐냐면 주식을 이렇게 손해보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큰 손해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주가가 견뎌야 견디는 상태에서 지금 네 번째 60에서 헤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전저점을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4일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1% 정도 밀고 있어요. 만약에 6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흘러가게 된다면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급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다. 결국 외국인들이 빠르게 매수를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적어도 2천만 주 이상, 최소 2천만 주, 많게는 3천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100%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진입하느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흘러내리면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LG엔솔을 필두로 한 다른 종목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밀리면 삼성전자 끌어올리고를 반복하는 시장이 거의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밑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면 LG엔솔이나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약 36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LG엔솔은 100조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도 6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도 20, 3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다 합해도 삼성전자 하나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온 거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진짜일까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짜로 간다면 지금 시장에서 60일선 헤딩하는 그 상황은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 결국 6만 원 싸움이냐 그 밑으로 한번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국내 시장을 다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요즘 반도체 가격이 뭐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 다가오는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결국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코스피 2,50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요즘 외국인이 좀 샀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기관이 사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정말 상승을 한다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 기관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사고 나중에 기관이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인이 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정말 삼성전자 형식으로 들어온 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기관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기관이 다시 또 멈췄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제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추세 전환은요. 일정한 추세대를 돌파를 해야 돼요. 일정한 추세대를 돌파하려면 얼마냐? 2615에서 2624일을 돌파해야지 새로운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냐? 반등. 그 이상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추세대라는 게 있어요. 추세대. 추세대가 돌파가 되지 않은 거는 추세의 반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대 상단석 값은 2615 정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지수가 2500이지만 저점 2200, 한 60에서 올라와서 한 250포인트 올랐지만 아직도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100포인트 이상을 더 올라가야만 된다. 그 100포인트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끌어가 주지 못한다면 더 갈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의 반등은 어쩌면 8개를 정말 한 번 더 준 거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수급이 바뀌지 않고 그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게 여기까지인데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아주 좋은 기회를 준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밤 발표될 이 지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